지금 앞에 보이는 아파트가 인천 어반포레고요. 지금 여기 앞에 모델하우스 하나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구리에서 랜드마크 건물을 지을 부지로 선정된 곳입니다. 네, 현장에 와 있습니다. 이쪽은 구리역의 이제 뒷골목인데요. 이제 여기서 구리역이 곧 보이겠죠? 네, 여기 구리역이고요. 구리역은 현재 경의중앙선인데 이 경의중앙선에다가 2023년에 8호선이 개통의 예정입니다. 경의중앙선은 지금은 지상철이긴 하지만 뭐 왕십리라든지 용산이라든지 꽤 괜찮은 강북 지역의 핵심 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좋은 노선도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8호선까지 개통돼서 환승이 되면은 여기 구리역도 더 좋아지게 되는 거죠. 네, 지금은 이제 인천 어반폴의 아파트를 갈 예정인데요. 구도심답게 주변에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앞에 보이는 아파트가 인천 어반폴이고요. 지금 여기 앞에 모델하우스 하나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구리에서 랜드마크 건물을 지을 부지로 선정된 곳입니다. 지금 현재 아직 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델하우스에 대해 이제 임대를 준 거고요. 이쪽이 이제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오는 거죠. 지금 앞에 보이시는 아파트가 인천 어반폴의 아파트고요. 현재 지금 구리시의 대장 아파트입니다. 지금 현재 84형 같은 경우에는 한 12억 정도, 그 다음에 25평 같은 경우에는 10억 정도로 호가하고 있는데 현재 거래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작년에 2020년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비과세 구간이기도 하고 또 등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뭐 등기가 아직 나지 않았는데 이 등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이 좀 불가한 좀 단점이 있죠. 근데 뭐 등기야 곧 날 것이고 지금 비슷하게 공덕에 마포구 공덕에 자이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도 좀 등기가 나지 않았죠. 그래서 주변 아파트보다 한 1, 2억 정도 싸게 됐는데 결국은 등기야 나중에는 결국 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도 2018년도에 분양했는데 2018년도 초반에 잠깐 부동산 정체기가 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입지가 좋다 보니까 17대 1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입니다. 네. 딱 봐도 구리역과 가깝고 지금 현재 대장으로서 위험을 떨칠만 하죠. 네, 지금 보이시는 장소는 인창 시구역입니다. 인창 시구역 같은 경우에는 인창 어반폴에서 이제 바로 앞쪽으로 길 하나를 건너고 길 하나를 건너면 인창 시구역이 되는데 향후 인창 어반폴보다 조금 더 대장이 될 그런 입지죠. 네, 지금 현재 이주랑 철거는 다 했고요. 이것도 철거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전국 철거인 연합회 전철연이 들어와서 철거가 좀 힘들었는데 결국은 다 철거를 했네요. 네, 인천시를 제대로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옆에 이제 이 오피스텔도 보이시죠? 여기가 예전에는 지금 상업지입니다. 상업지인데 예전에는 그냥 비어있던 땅들이나 아니면 단독주택촌들이 이렇게 땅값이 비싸지다 보니까 이렇게 시행사들이 한 필지 내지는 두 필지, 몇 필지씩 사서 이렇게 오피스텔들을 많이 짓습니다. 전형적으로 땅값이 오르는 지역의 모습이 되는 거죠. 뭐 서울의 상봉동이나 뭐 이런 데처럼 여기도 지금 구리도 굉장히 천지개벽을 하고 있습니다. 구도심 위주로요. 네, 아무래도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좋기 때문에 결국 땅값이 오르면 이렇게 시행사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네, 지금 인창 시구역 같은 경우도 롯데에서 짓고요. 1180세대로 짓는 것인데 주상복합이랑 아파트, 그 다음에 오피스텔까지 같이 이제 짓게 됩니다. 지금 84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피가 한 6억 정도 붙어 있는 것 같고 25평 같은 경우는 피가 한 5억 정도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대장이 될 입지이기 때문에 여기가 아무래도 다 지어지게 되면 구리에서 제일 높은 시세를 리딩하게 될 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구리도 많이 변하고 있네요. 예전에는 실은 구리가 인창시라든지 뭐 수택이라든지 이 구역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재개발로 묶였는데 예전에 다 해제가 되었죠. 해제가 되었는데 주변이 이렇게 인창시라든지 뭐 인창 어반폴의 수택 2구역 같은 경우가 발전하고 피가 많이 붙다 보니까 다른 지역들도 소규모로 이렇게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것들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가볼 곳은 제가 말씀드린 딱 그 케이스에 맞는 건데요. 수택 2 구역으로 알파벳 2가 아니라 숫자 2구역. 네, 수택 2구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곳은 숫자 2구역입니다. 숫자 2구역. 가칭이죠, 가칭. 아직 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수택 2구역, 재개발로 묶여있는 수택 2구역의 바로 맞은편에 있는 단지인데요.
이것도 예전에는 수택 C구역이랑 수택 D구역이 혼합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제가 되었죠. 부동산 하락기 때. 그러다가 지금 뭐 다른 재개발 지역들이, 구리의 다른 재개발 지역들의 피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것을 보고 지금 이곳 주민들도 낙후된 건물을 부시고 새롭게 재개발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에 좀 재밌는 게 이제 7,000세대, C구역의 일부와 D구역의 일부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7,000세대를 넘는 그런 대단지로 정비구역 계획을 잡았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정비구역 동의는 70%가 넘은 상태고요. 뭐 신청이 들어갔다고 하네요. 정비구역 신청이. 이제는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죠. 여기는 지금 근데 작년 한 1년 반 정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 같긴 한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초기 투입 금액이 한 5천만 원 정도였으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년 반 후인 지금은 현재 뭐 초기 투입 금액이 2억에서 3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오네요. 네, 피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이거는 뭐 취득세 뭐 중과 때문에 이제 공시지가 1억 미만인 주택과 주택의 인기와 그 다음에 또 재개발의 그런 호재에 맞물려서 이렇게 이 지역에 호재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주택은 확실히 낙후가 되었어요. 길도 그렇고 재개발이 필요하긴 하네요. 그런데 간간히 신축도 약간 보이는데 지금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개발 구역 신청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구역 신청이 떨어지기 전에 뭐 알박기라든지 아니면 지분 쪼개기 뭐 이런 것들의 문제가 조금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통은 정비구역 신청이 들어가기 전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이곳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어서 뭐 건축 허가가 나지 않거나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정말 골목이나 이런 것들이 낙후돼 있어서 재개발을 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이네요. 네, 여기가 만약에 진짜 7,000세대 정비구역이 되면은 정말 구리시로서는 큰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구리도 만약에 여기저기 재개발이 됐으면 광명시 같은 그런 관심을 더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시너지, 주거벨트로서 시너지를 발휘하는 거죠. 네. 지금 저희 앞에 보이는 신축 건물은 이편한 세상 센트럴 파크인데, 현재 733세대고, 2020년, 작년에 입주했습니다. 구리에 얼마 없는 귀한 신축이죠. 여기는 이제 입지적으로는 살짝 뭐 초역세권은 아닌데, 구리가 워낙 작다 보니까 역도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요. 대신 여긴 평면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25평, 34평 다 4베이로 나와서 평면이 굉장히 좋게 뽑혔고요. 주변 재건축되는 아파트들, 유망 아파트들이 좀 있습니다. 아직 뭐 재건축은 아직 되진 않았는데, 뭐 한성 아파트라든지 두산 아파트라든지 이렇게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재건축 호재가 그 주변 아파트에서 나오게 되면은 이것도 같이 신축이기 때문에 같이 더 오를 그런 호재를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또 학원가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학원가와 가깝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네, 이제 수택 센트럴파크에서 조금만 더 이동을 하면은 구리의 최대 단지 수택 2구역, 알파벳 2구역. 지금 여기는 이제 2주 철거 단계고요. 2주 단계죠. 철거는 아직 안 했고요. 2주 단계고 8월 달까지 이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한 50% 정도 좀 넘게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큰 단지이기 때문에 좀 이주랑 철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좀 예상이 돼요. 좀 재밌는 게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수택 알파벳 2 말고 수택 숫자 2구역, 가칭 수택 2구역. 이곳에 지금 조합 추진위원장이 지금 이 수택 2구역에 알파벳 2구역에 비대위 출신이라고 합니다. 비대위 원장. 비대위라는 것은 재개발을 한다는 거죠. 좀 재밌네요. 당시에는 반대를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그쪽을 이제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하시니까 그래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면은 이곳 수택 2구역과 그 다음에 가칭 수택 2구역이랑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야, 발음하기가 힘드네요. 알파벳 2랑 숫자 2니까. 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수택 2구역 같은 경우에는 3050세대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평형 변경이 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3009세대 정도로 줄이고 34평을 좀 더 늘리고 25평을 조금 더 줄이는 방식으로 이제 계획을 바꾼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중대형 평수를 좀 선호를 하죠. 최소 34평 이상은 선호를 하니까 아무래도 34평을 늘리는 게
이제 조합 측에서도 좀 좋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가 뭐 자이, 대림, SK 컨소시엄 이렇게 컨소시엄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요. 여기 투자자들이 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예년 과거에는. 그런데 작년에 20년 6월 17일 날 6.17 대책을 받았죠. 6.17 대책의 구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구리가 투기 과열지구로 묶였습니다. 투기 과열지구로 묶이면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 관리 처분 인가가 나게 되면 함부로 이제 물건을 팔 수가 없는 거죠. 10년을 보유하고 5년을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만 물건을 팔 수가 있기 때문에 물건이 잠기게 되는 그런 효과를 누렸습니다. 근데 물건이 잠기다 보니까 수요는 있는데 물건이 잠기다 보니까 피가 계단식으로 계속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5평은 피가 한 4억 정도 붙었고요. 그 다음 34평 같은 경우에는 피가 한 5억 정도 이렇게 붙은 것으로 보이네요. 네. 뭐 조합원 분양가가 뭐 25평은 3억 한 6천, 뭐 34평은 4억 8천, 구리에 있는 재개발 지역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지금 총매가로는 한 25평은 한 8억 좀 안 되고, 그 다음에 34평 같은 경우에는 한 9억, 10억 정도, 10억 좀 안 되겠네요. 얘가 초역세권까지는 아닌데 인창 C구역이나 구리 인창 어반포레처럼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대단지구, 그리고 구리의 그런 상업지랑은 좀 떨어져 있어서 좀 조용한 단지입니다. 네, 그리고 뭐 건배공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왕숙천, 수변공원도 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주거지로서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이쪽을 대장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대단지구다 보니까 철거랑 또 이제 착공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네, 지금 앞에 보이는 이 녹지공원이 이제 왕수천 수변공원입니다. 네, 요즘에는 좀 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수택 2구역 입장에서는 이 왕수천 뷰가 보인다는 게 좀 장점이 되겠네요. 네, 저 맞은편에 있는 도시가 바로 다산신도시입니다. 다산신도시는 그만큼 구리랑 가깝고요. 구리랑 다산신도시가 뭐 한 몸이라고 봐도 네, 무방할 것 같습니다. 공원도 잘 되어 있고요. 정비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네요. 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는 수택 1구역과 그 다음에 한양수자인, 최근에 입주한 한양수자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수택 2구역 바로 맞은편에 이제 수택 1구역, 현대 힐스테이트에서 지어지는 수택 1구역이 있는데요. 이곳은 주택 재건축입니다. 재개발은 아니고. 꼭 단독주택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개발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뭐 도로가 깨끗하거나 정비 기반 시설이 괜찮으면 이렇게 재건축으로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이곳은 모델하우스가 지어진 거 보니까 곧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겠네요. 네, 이곳도 위치가 정말로 좋습니다. 네, 이곳 같은 경우는 567세대 중규모 단지로 이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요. 비례율은 99.5%, 100%가 채 안 되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일부러 100%를 딱 맞추거나 살짝 안 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초과이익 환수제에 걸리기 때문에 비례율이 너무 높을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이득을 봤다라고 생각이 들어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로 돈을 막 뺏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비례율을 딱 100%나 아니면 살짝 그에 못 미치게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곳은 이제 저기 앞에 보이는 수자인 아파트 이렇게 더불어서 거의 한 단지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길 하나를 건너주고 이제 수자인과 그 다음에 현대 힐스테이트 이렇게 들어서게 되는 거죠. 이곳 바로 건너서 이 길만 바로 건너면 구리역입니다. 구리역이기 때문에 구리역 초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인창 어반포레 같은 경우에는 기상철이다 보니까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조금 소음에서 조금 이제 시끄러울 수가 있는데 이곳은 그래도 조금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구리역에서 살짝 한 걸어서 도보로 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살짝 벗어났기 때문에 구리 인창 어반포레보다는 조금 덜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조합원 분양가는 이것도 뭐 25평은 3억 7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34평은 4억 6천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지금 착공 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이 없고요. 네, 이제 567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한 2년에서 3년 정도 뒤면 이것도 입주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또 1군 건설사고 게다가 역세권이고 그리고 신축 아파트고 이것도 나중에 시세를 인창 어반포레나 인창 C구역 버금가게 따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앞에 보이는 아파트가 이제 한양 수자인이고요. 최근에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인데요. 네, 이것도 410세대 정도로 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건은 당연히 나와 있지 않고요. 비과세 구간이니까 당연히 나와 있지 않고 25평 같은 경우에는 한 9억 정도 네, 선에서 잡혀 있고요. 34평은 물건이 없습니다. 네, 부동산 예상 가격으로는 한 11억에서 12억 사이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인창 어반프레보다 제 생각에도 한 5천 정도? 5천에서 1억 정도 살짝 낮게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창 어반프레가 한 12억 정도 하니까 이것도 한 11억 5천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 이곳은 장점이 역세권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여기 보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왕수천 뷰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같이 좀 조용하고 녹지 공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호할 것 같고요. 저기 한양수자인 뒤에 낮은 저층주택 보이시죠? 이 구역이 원일주택인데 예전에 원래 한양수자인 1단지, 2단지로 이렇게 같이 묶어서 재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이곳에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에서 뭐 가로주택 정비라든지 이렇게 소규모 재건축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참 그때 같이 했었으면 또 좋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이렇게 주거 환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리를 한 바퀴 다 둘러봤는데요. 구리가 굉장히 작은 도시죠. 작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가깝다는 접근성도 좋고 이제 교통의 호재, 그리고 이제 신축 이렇게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맞물려서 굉장히 발전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네, 그런 곳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현장에 간다 원석이었습니다.